자, 오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떡국은 잘 드셨는지. 우리는 이렇게 나이 한 살이 또 먹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만날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회차고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강의했던 파일들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2회차도 수업이 끝난 후에 제가 이거를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좀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총 5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시간 분배에 따른 그 답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 면접과 오프라인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1주차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3주차부터 이제 5주차까지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개인별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전체 다가 아니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개인별 코칭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죠. 우리가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짜면 더 효율적인지를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 4, 5주차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답변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5주차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주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30초에서 이제 1분 스피치, 그 다음에 우리가 1분 30초에서 3분 스피치, 그리고 3분 이상 스피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30초에서 이제 1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받는 질문이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분 스피치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로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잘못된 그 핵심을 딱 짚고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왜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 말을 정말 청산 유수처럼 엄청 잘했는데 왜 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했지. 네가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죠. 네, 겸손함을 우선은 좀 보여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제 면접관들에게 조금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추가되는 거지. 정말 이거를 뒤집을 한 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첫 인상이 좀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주의해 보세요. 내가 첫인상이 별로였어. 물론 이 사람과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반전인 모습을 딱 보게 되면 괜찮은 사람인데? 씨, 나랑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좀 끝까지 가는 편이거든요. 많이 안 바뀌더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기소개 이런 거. 그래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저번 주에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뭐뭐 했고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계속 이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쵸?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기에. 이런 거 이제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한 문장으로 짧게 끊어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짧게 끊어서 차라리 여러 문장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면접 스토리텔링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작성을 해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작성을 해올 거 아니야. 딱 보면은 내가 딱 그래. 그 내용은 좋은데 이대로 똑같이 얘기를 할 거냐. 왜냐면 한 문장이 서너 줄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 5줄 막.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절대 기억 못 하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처음에 기억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그거밖에 기억을 못 해요. 처음과 마지막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거는 다 날아가는 거야. 내 머릿속에 언제 이런 게 있었지? 정말 말 그대로 머릿속에 지우개인 거지. 다 까먹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짧은 문장으로 그거를 다 끊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딱 키워드만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감대 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바로 그거죠. 우리 이거 없으면 안 돼. 경험. 앞으로 이제 얘기할 때 경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좀 빨리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면접을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충분해야지만 상대방은 좀 설득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조금 준비가 덜 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했던 경험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뭐 경험을 뭐 거창한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나이대에 거창한 거를 면접관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력직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얼마나 예의 바르게 대답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 또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열정이 가득한 친구인지,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죠. 저도 신입사원일 때는 굉장히 열정이 넘쳤어요. 엄청 넘쳤어. 뭐 그때는 진짜 뽑아주면 정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거든. 진짜야. 되게 열정이 넘쳤던 그때가 있었어.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과제라든가 뭐 팀플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조금 더 간략하게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핑이라고 있어요. 매핑. 그 매핑이 뭐냐면 내가 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인재상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매핑 작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분 스피치 구조에는 시간상의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프랩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시간상 전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요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이 시간상의 전개를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면접뿐만이 아니라 면접뿐만이 아니라 발표라든가 자기소개라든가 기억 안 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요. 어디 가서 중간은 합니다. 중간 이상은 해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랩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포인트 앞 글자만 딴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 주장이죠.
주장은 어떻게?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자, 그 다음에 reason, 이유. 역시나 R. 그 다음에 example, 뭐 경험. 여기 이제 경험이 들어가는 거지. 사례, 뭐 예시, 경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포인트가 나온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우리가 아까 그랬죠? 사람은 처음에 얘기한 것만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얘기한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그래, 저 친구가 저 얘기를 했었지, 라는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강렬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렙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좋은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분 30초에서 우리가 3분 스피치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논리의 핵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논리.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너 굉장히 논리적이구나. 너 논리적으로 얘기 되게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나는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의아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논리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책을 좀 많이 봤다던가, 아니면 뭐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게 되면은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논리의 가장 최강자는 엄마죠. 네, 엄마죠. 엄마가 얘기하면 다 맞아. 그, 맨날 그러잖아. 아, 귀찮아. 아, 몰라. 씻기 싫어. 귀찮아. 이러면은 그렇게 귀찮은데 숟가락은 왜 드니? 막 이런 식으로. 나만 들었나? 막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얘기하잖아. 그건 맞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귀찮은데 숟가락은 왜, 밥은 왜 먹니? 막 이렇게. 이게 보니까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더라고. 다른 집 엄마 똑같이 얘기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제 그런 엄마들 밑에서 자란 사람이 논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밥은 왜 먹냐? 그렇게 귀찮은데? 막 이러면서. 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하게 논리의 핵심을 딱 짚을 건데, 여기서는 3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3스텝 같은 경우는 뭐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숫자 3은 굉장히 마법의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부항기 있는 얘기지만 숫자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벽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이제 논리를 구성하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이야기 전개를 할 때 뭐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물론 프렙 구조로 얘기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3분이잖아. 그럼 3분이라는 시간을 때워야 돼.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1분 정도로 내가 뭘 얘기할지를 명확한 구조를 알고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모르면 우린 절대 얘기할 수 없어. 사람의 머리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거를 갖다가 직접 해보지 않은 이상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문제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문제점 났어? 그럼 뭘 얘기하냐? 대부분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야.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 파악을 해야 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저기 연휴 전이었어. 근데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주부니까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갑자기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좀 무섭잖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는 의아했지. 근데 이제 설거지를 다 했다? 다 하고 이제 신나가지고 아, 다 했네 이러고 있었어. 그때 그 바닥에다가 저 매트를 깔아놨었어요. 근데 그 매트 사이로 뭐가 막 흘러나와 있어. 물이야. 물이 흥건해.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뭐야 이러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매트를 딱 걷어서 거기에 다 물러난 거야. 난리가 났지. 이거 어떡할 거야. 당장 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이게 원인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음. 근데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그 우리 집 친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 한 명 있다고 하더니 아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막 불렀지. 일로 와보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 친구들 표정이 막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 수도 밑에 있는 거 짐을 다 뺐지. 짐을 다 뺐더니 난리가 났어.
냄비 안에 물 들어가 있고 난리가 난 거야. 나 열심히 모르고 그냥 저기 설거지를 한 거죠. 그냥 다 뺐어. 근데 너무 사람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니까 해결 방안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해주신 분한테 막 전화를 막 돌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운 게 핸드폰도 어디 있는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가만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없잖아. 응. 원인을 찾아야지. 내가 그랬지. 이게 물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따 보니까 웬걸? 이 호스가 이제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풀린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거기서부터 계속 새고 있었던 거지. 난 그것도 모르고 엄청 열심히 이제 청소를 했던 거지.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면 이제 해결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기를 이제 감아주고, 이게 도구가 없으면은 꽉 감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다시 해주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잘 감아줬다고 해도 노이로제가 생겨.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밑을 봐. 막 이게 뭐야, 그치?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해결 방안 이렇게 제시하는 거. 원인을 알면 굉장히 쉬워지지. 원인에 맞춰서 이 해결 방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인을 모르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아주 쉬운 예시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목적과 목표 같은 얘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목적과 목표는 다른 얘기예요. 자, 목적은 뭐냐면 굉장히 큰 범위다. 자, 즉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큰 범위가 있고 이제 목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자, 목표라는 거는 이제 바로 요거고 굉장히 큰 거고 목표라고 하는 거는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오프라인이었어 봐. 오프라인 교수님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뭐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먼 미래 같고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장 이룰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라도 이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쉬운 예를 들어서 그거지. 앞으로 자기 전에 책을 좀 몇 장이라도 읽어야겠다. 자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기 전에 보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은 그 기억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특히 굉장히 머리가 지금 무언가를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든가 뭐 이런 책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저녁에 주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자기 전에 맨날 핸드폰을 하잖아. 휴대폰을 한다? 근데 여러 가지 봐. 뭐 인스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본다? 그냥 하다 보니 이제 웹툰도 한번 보고 이제 웹툰 보면 시간이 난 분명히 12시에 놓는데 4시야.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지. 앞으로 자기 전에는 내가 차라리 책을 읽겠다. 내가 지식을 쌓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제 10시에 누워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책을 본 다음에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겠지. 네, 그래서 목적과 이제 목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쇼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뭐냐? 먼저 제안을 해. 자, 제안하는 거는 이제 이게 좋아. 너도 한번 써볼래? 이제 이런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회사 굉장히 좋아. 너 한번 지원서 내볼래? 이런 제안들. 그다음에 이유. 왜 제안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원서를 쓰든지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을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유를 충분히 제시를 해. 그리고 네가 이걸 쓰면 정말 뭐가 좋을 거야. 네가 이 회사에 지원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정말 점심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점심 저녁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우리 구내식당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이러면 또 혹하잖아. 오늘 제안, 이유, 이런 기대 효과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저번 주에 올려드린 그 내용에 보시는 거와 같이 그런 예시들을 조금 더 무거운 예시들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예시들이지만 실제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왜냐면 우리는 당장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커리어. 여러분들 이제 뭐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많을 텐데 뭐 20대 초반에서 보통 이제 30 전까지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얘기를 하는 저도 굉장히 늦게 입사를 했고요. 늦게 직장을 잡아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7, 28살에 처음으로 이제 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사람 인생은 모르지. 그래서 내 계획은 그거였어. 30살부터 40살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계획한 대로 잘 흘러왔어요. 계획한 대로 굉장히 잘 흘러왔고 앞으로 이제 마음부터 또 제 계획은 더 달라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뭐 5개년, 뭐 10개년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면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3스텝 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분 이상 스피치였어요. 자, 이 3분 이상 스피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OBC 기법을 이제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OBC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할 때 가장 기본 구조예요. 가장 이제 베이직한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앞에 제가 뭐 1분 자기소개, 그 다음에 1분 30초에서 뭐 3분 스텝 스피치 이런 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인 거야. 특수한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OBC 같은 경우는 말할 때, 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면접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닝, 30초 정도, 그 다음에 바디, 클로징 이렇게 가는데 여기 뭐야?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프닝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가벼운 이야기, 스몰 토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뭐 관심사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얼마 전에 그거를 봤어요. 나는 솔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 야, 재밌대.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우리 때 유행하던 짝 아니냐? 내가 이랬지. 우리 때 이제 저 그때 좀 20대 때인가? 그때 이제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짝이었어요. 짝.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나는 솔로. 제작진이 똑같더라고. 약간 촌스러움이 있어. 그래서 그 나는 솔로가 웃기대. 그래서 아, 그러냐. 그냥 봤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제 다 짐을 끌고 와서 이제 한 명씩 앉아 있는단 말이야. 의자가 다 준비가 돼 있어. 남자든 여자든 다 양쪽에 의자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그 와서 다들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응.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그게 가장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가 봐. 어디서 오셨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민망하잖아. 처음부터, 왜냐면 이름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뭐,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뭐, 부산에서 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산! 그러면 또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저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러세요? 어디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스몰 토크지.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 그러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 사람과 나의 공통점이 생겼구나. 이러면 좀 호감이 가고, 그런 게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경기도에서 왔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막 이러면서 또 굉장히 또 뭔가 이제 그 무거운 그 상황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이것도 스몰 토크의 하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네가 듣게 될 얘기는 뭐야? 이런 방향성을 좀 더 제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봤을 때 목차 부분이 있잖아. 그치? 이 목차가 없으면은요, 책을 보는 의미가 없어. 딱 책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책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책이 두껍거나 하면 우리 되게 보기 싫잖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제목이 되게 날 이끌 때가 있지.
딱 보면 막 제목이 엄청 막 나를 막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서 꼬실 때가 있어. 그러면 딱 목차부터 봐요. 어, 사람이 정말 제목을 잘 짓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내용을 담은 그런 챕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봐요. 그 부분을 먼저 딱 보고, 내용이 되게 알차고, 뭔가 딱 한눈에 와닿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도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알차겠구나,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앞으로 듣게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방향성 제시를 잘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상대방이 잘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죠.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디 같은 경우 메시지에 핵심이 있을 거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에 분명히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핵심을 소주제별로 이제 나누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책 한 권을 읽었어. 그 책이 연애에 관련된 책이야. 그러면 연애에 관련돼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알고 그러니까 모쏠이야. 모쏠인데 뭐 연애 관련 책이야. 근데 내가 읽은 걸 내 주변 친구들이 모쏠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막. 엄청 간질간질해. 그럼 이제 이 친구들 모쏠이기 때문에 그 청중 분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모쏠 같은 경우는 어때? 처음에 말 잘, 그 스몰 토킹 잘하는 법 이거부터 알아야겠지. 뭐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고백 잘하는 법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 식으로 소주제별로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소주 주제별로 나눴을 때 에피소드는 굉장히 풍부해야지 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시간이 30초, 뭐 1분, 1분 30초, 3분, 5분. 자, 이렇게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는 뭐가 있다? 자, 바로 에피소드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고 내용 자체도 되게 풍부해지고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 같은 경우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끝낼 거잖아. 그래서 우리 그 듣는 사람들은 어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 야, 씨,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러면서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지? 엄청 막 즐겁잖아. 그지? 아싸, 밥뭐 먹지 마 이러면서. 특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보여. 자, 얘들아, 마지막으로 이러면은 벌써 애들 막 뛰어갈 준비를 해. 밥 먹으러 갈 준비. 해. 똑바로 앉아. 이제 똑바로 앉아.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잘 안 보여. 잘 뭐 하는지. 중간에 질문을 던지지. 교수님들이 중간에. 자, 예를 들어 김예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에? 에? 예, 딴짓하면, 에?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 저도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 심지어 졸다가 교수님한테 걸려갖고 발표를 한 적도 있어. 여러분들 마음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클로징.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와, 끝나는구나. 그쵸? 그래서 본론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재정리를 해주면, 여태까지 졸다가, 이 본론 내용 재정리만 잘해줘도, 지금 애들이 반 이상은 이제 듣는 거야. 아, 그렇지. 오늘 이 내용을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렬한 멘트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준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3분 이상 되는 스피치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 신상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1분 자기소개 얘기할 때 면접관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이미지야, 이미지. 네, 물론 이제 인사에서 갈린다고 많이 얘기들은 하는데 사실 자기소개까지 거의 듣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표정이 굳지는 않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거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요즘에 우리 그 셀카 우리 친구들 잘 찍더라. 나는 친구들 별로 알아 애들이.
셀카 찍지 마세요 이래. 왜? 이랬더니 이상하래. 찍지 말래.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못 찍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셀카를 이제 요즘 친구들 너무 잘 찍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얼짱각도 말고 이렇게 좀 가운데로 해서 좀 찍어보고 웃는 표정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내가 이 직무에 어울리는 나의 역량, 그다음에 경험, 업무로의 발전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짚어서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장점과 단점 같은 경우 이것도 스토리텔링에 이제 풀어서 또 제가 다음 주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직무에 직접 어울리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뭐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직무에 별로 문제가 안 되거나 이미 극복한 거. 물론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야.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막 그 얘기하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왔는데 나 뽑혔으면 좋겠잖아. 그치? 그러면 좀 단점도 그냥 굉장히 소소한 거.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점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 장점은 그래도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뭐 앞에서 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다면 뒤에는 좀 다른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분배해서 나의 그 강력한 강점을 또 어필을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원하는 자리에 문제가 되는 건 중요한 단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 취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죠. 내가 이제 딱 왔을 때 여기가 이제 좀 회사가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팀장부터 시작해서 뭐 대리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직급이 다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이대가 다 다를 거야. 그쵸? 자,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이해관계가 충돌을 할 거고 팀워크에 있어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취미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활동적인 뭐 캠핑이나 뭐 래프팅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래 명상은 안 되나요? 왜 안 돼? 되지. 나는 명상이 취미인데. 자는 것과 좀 별개죠? 네. 맨날 내가 졸면 이러지. 왜 졸아하면 명상한 건데요. 옛날 교수님들한테 많이 써먹었어. 명상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명상은 취미가 아니라 퇴시 왜 안 돼? 심신에 지친 나의 이 하루를 달래기 위해 명상으로 마무리하여 다음 날의 활기를 되찾기에 저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을 갖다가 꾸며낼 수 있는 거지. 있는 얘기를 갖다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경험 관련 질문.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수행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거죠. 학창 시절에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제 질문의 의도는 같아.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새로운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경험도 상관이 없지. 소소한 경험. 안 그러면 뭐 과제, 뭐 팀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면접장에 가서 우리 이렇게 수업 시간 했던 거 이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도 된다. 응?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풀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녹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너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딱 써먹으면 더 좋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보고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본 게 더 기억에 남거든요. 저도 한 15년 전에 제가 직접 해보고 막 그랬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 다음에 매핑 작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든 후에 다시 이제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또 내 목소리 녹음도 해보고 마지막에 촬영도 해보면서 내가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짚어가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또 실패해본 경험,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웬만하면 작은 거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힘들었던 점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리를 해두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면접관들은 준비 부족, 열정적이지 않다, 너무 밋밋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 관련 질문에서 얘기를 했었죠. 장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야.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자, 그러면은 직무와 연관된 그 미래의 목표를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5개년, 10개년 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에 이제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건 진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표현들이 이제 모호한 표현들. 네, 그래서 이 모호한 표현 같은 경우 뭐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저도 이거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표정이 안 좋더라고. 나는 그때 몰랐지.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지? 근데 나중에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쟤는 20 몇 년 살면서 무슨 경험을 저렇게 했을까? 마치 딱 듣기로는 왠지 4, 50대 뭔가 이 숙련된 전문가가 하는 얘기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경험 한두 개를 조금 더 간결하게 압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렸을 때, 이것도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거. 어렸을 때는 도대체 언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지. 절대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면 안 되고, 충분히 내가 이제 어렸을 때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젠지, 이제 이런 표현들만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열심히, 이런 표현들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돼. 이렇지 않으면 이제 면접장에서 최종 합격하기는 힘들겠죠.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야. 추상적인 표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설도 있었고 연휴 동안 저를 포함하여 저 정말 열심히 쉰다고 쉬었는데 목감기가 걸렸어요. 안 나갔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쉴 때 제가 봤을 때는 쉬면서 리듬이 좀 깨졌나 봐. 역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 그치? 너무 간만에 맞는 연휴라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 할 것이냐? 참, 앞서서 자세미 표정인데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온라인 면접 자세미 표정.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자, 어깨 펴고. 너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깨 펴고. 그 다음에 정면은 카메라보다는 카메라 살짝 밑에 봐도 된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다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붙여놔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웃게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잘못된 예시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면접 시선 처리할 때 앞에 세 분이 앉아 계시건 두 분이 앉아 계시건 전체 다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한 면접관부터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옆에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2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나눠서 대신에 모든 면접관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포인트. 혼자 연습할 때는 그렇게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당연하지. 자, 그럴 때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안 그럼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사진을 이제 검색을 한대. 그러면은 한 서너 장을 뽑는다는 거야. 출력을 해서. 앞에다 붙여놓은대. 하나, 둘, 셋, 넷. 벽에다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자신 가운데 앉아서 그 사람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실제 면접장 가서 긴장감이 많이 줄었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팁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면접 실선 처리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명확한 전달력을 위한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훈련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연습을 해야겠지. 목소리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목소리 예시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힘없는 목소리. 굉장히 가냘프고 힘없고 대부분 이런 얘기 듣는 목소리 있죠.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목소리.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예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목소리 힘이 없죠? 내가 한번 녹음을 해봤어.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정말 이랬거든요. 목소리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은 그래 매가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힘없고 가냘프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근데 실제로 그때 굉장히 마르기도 했어요. 굉장히 말랐고 사람들이 막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배에 힘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확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자꾸 입안에서만 이렇게 맴돌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 갈라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소리 계속 갈라 안녕하세요. 음, 들으면 내가 목이 아파. 목소리 막 갈라진 거 들으면.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음이 좀 부정확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예슬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 이름이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예수입니다. 음, 제 이름이요.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요즘에는 뭐 한예술도 있고 뭐 예술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지만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뭐 예술이냐, 뭐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예자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그래서 이따가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중모음으로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은지 이따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김예슬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김예슬입니다. 김예슬입니다. 음. 어느 정도 제가 목소리 힘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목소리에 힘이 좀 더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면 발음이 안 좋은 거야, 내가. 너무 발음이 안 좋아서 오죽하면 저도 이제 학원을 다녔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원을 다녔을 때 거기서 뭐라고 피드백을 줬냐면 네가 얘기하는 게 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입모양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았던 거야. 입모양이. 입모양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예수입니다. 정말 혀만 움직였어. 입이 하나도 안 움직인 거지. 이렇게 되면은 발음이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뭉개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좋냐? 목소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음도 정확해야 돼. 힘 있고 발음이 정확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면 정말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예슬입니다. 자, 목소리의 톤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첫 음의 포인트 있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 안녕하십니까의 포인트는 항상 낮은 음에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내 목소리로 편안하게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은 굉장히 떨려요. 면접장뿐만이 아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우리의 숨이 어디로 올라가 있냐면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음에서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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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곡선을 그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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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항공과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약간 서비스직에 있는 친구들은 목소리 톤이 좀 다르긴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배운 거를 잘 적용하시면 되는데 첫 음의 스타트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무조건 낮은 음에서 출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이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자, 뭐냐면 처음에는 발성, 그리고 발음, 호흡.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발성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거죠. 현재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 정말 또렷하게 들리는가. 또렷하다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잘 들리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뭉개지는 건 없는지 표현 자체에 혹시나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게 없지는 않은지 이게 발음이 안 좋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호흡.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 발성과 발음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호흡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이제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내뱉는 게 중요한지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성, 발음, 호흡 이거에 대해서 딱 꼭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을 갖고 이따가 뒤에 또 설명을 할 때는 발성 어떻게 소리 내는 게 좋은지 그리고 발음 연습하는 방법 또 호흡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발성, 발음, 호흡 이런 거 연습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제가 또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면접장에 가서 굉장히 긴장된다, 너무 떨린다 이제 이러실 경우에 처방전을 좀 내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요. 저희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가져볼 텐데, 지금이 이제 거의 1시 50분 정도가 됐네요. 저희 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